네, 80년 만에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떤지 또 침수 등에 대한 보상 여부는 어떨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실 때는 좀 길이 괜찮았습니까?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네. 조심스럽게 왔는데 아직까지도 비는 계속적으로 수도권에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침에도 이제 좀 더 차량도 막히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 많은 곳에서 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맞습니다. 택배가 배송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경제 피해를 좀 추산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실제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많이 이제 침수를 당하면서 뭐 인명 피해 소식도 지금 나오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의점, 이커머스도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점들이 또 1층에 있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얻고 있으면서 뭐 물건들이 다 적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특히 새벽 배송 업체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새벽 배송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새벽 배송은 대부분 신선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선 식품은 이제는 날씨가 뭐 더워지거나 아니면은 오래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날씨가 이 더운 날에는 물론 창고가 잘 돼 있겠지만은 그러면 재고율이 높아지면 그게 다 손해율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배송이 지연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동안 많이 쌓여있던 이런 재고들은 다 손해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커머스 부분이라든지 새벽 배송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이 입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자동차 보험업계도 지금 뭐 일이 났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 이미 보도가 됐겠지만은 침수 차량이 뭐 지금까지 집계된 결과 2천여 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침수 지역이 강남 쪽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외제차 중심으로 사실 많은 침수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 중심으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자면 손해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경제적 피해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뭐 지방자치체 단체에서는요, 이제는 뭐 자동차 운행하실 때 주의보를 계속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뭐 타이어 절반 이하로 물이 찼을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운전하시고 타이어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뭐 엔진을 꺼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침수로 인해서 엔진이 꺼진 경우에는 아예 먼저 인명사고 피해를 위해서 먼저 이제는 몸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아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피해 보상 여부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 피해도 좀 해당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난지원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뭐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실종이라든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이럴 때에 또 이제 정부가 재난 복구 비용으로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재난지원금의 특징이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면 얼마, 부상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또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지만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100만 원에서 뭐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대원이 또는 세대주가 뭐 사망을 했거나 실종이 됐다. 그럼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세대원은 500만 원 정도의 이제 피해 보상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부상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주택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전파라든지 유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00만 원 정도 피해액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피해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 그 폭우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게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 아젠다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재난 그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10일 이내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이라든지 행정구역에 10일 이내로 이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폭우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윤 대통령은 세 가족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주택의 사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윤 대통령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포함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당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 피해 현장이 발생한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폭우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모습인데요. 세 가족이 참변을 당한 곳입니다. 반지하 주택의 사고 현장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침수 피해 지역 현장 점검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치적 어젠다까지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알면 될까요? 일단 풍수의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민간 보험사에 가입은 하지만은 정책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실 이제는 보험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태풍이라든지 호우, 강풍, 풍랑 이런 9가지의 자연 재해로 인해서 뭐 침수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하는 이제 정책성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풍수의 보험은 연중 가입이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책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 부분을 이제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 주민은 한 82% 정도 지원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가 공장 같은 경우는 70%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24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살고 있다. 그럼 내가 풍수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연 보험금이 이제 한 5만 100원 정도가 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연 9,000원만 내면 1년 동안의 보험금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이 풍수의 보험의 가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입률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금방 나왔던 것처럼 사실 풍수의 피해를 입거나 침수 피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까처럼 이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지하에 사시는 분들 이런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얻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풍수보호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저소득 가구에게는 100% 보험료를 정부가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 한 92%, 94%를 이제는 정부가 부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00%를 부담하기 때문에 혹시나 과거에 이제는 내가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과거에 내가 풍수보험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든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가입 같은 경우는 민영보험사에서도 가능을 하고요. 또한 시군구청 이런 데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풍수의 보험을 누구보다 쉽게 또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지금 침수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차량이 만약에 망가져서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됩니까? 실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차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내에 만약에 내가 차를 새로 구입한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가입했던 이제 보험사 쪽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침수 피해를 당했던 거에 대해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제는 다음 차를 샀을 때 이제는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제는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례 조항도 잘 활용하셔서 이번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해당되는 게 똑같습니까? 네, 일단 전기차 부분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자차 보험 들어놨고 침수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동일하게 이제는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전기 차량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차피 자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경찰이 정해지지 않는 한마디로 불법 주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네. 무엇보다 이제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이 커트라인을 쳐놨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이런 데에다가 혹시나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문이 열어져 있다든지 썬루프가 열어져 있어서 물이 찼을 경우도 당연히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 여부까지 알아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